여러분 계좌가 일시적으로 이렇게 마이너스가 심해질 때 이때 적극적으로 어때요? 한 주, 두 주, 10주, 100주를 사놓으면 나중에 이렇게 됐을 때 상당히 결과가 좋다. 씨앗 인베스트 빅토리 박상배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동트기 전이 가장 어둡답니다. 자, 화면이 딱 어울리죠? 근데 이건 오늘 주제랑 좀 덜 맞아. 사실 원래는 이래야 돼.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안 보여야지. 땅거미가 어두가고 이렇게 할 때. 그런데 우리는 알고 있죠. 인생의 법칙. 아침에 몇 시가 되면 해가 뜬다는 자연의 원리를 안다 모른다. 시장에는 반드시 이런 흐름이 반드시 주식시장에는 존재해요. 그런데 어떻게 세력들은 유도하냐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내려가서 결국 이것을 믿게 만들어야 되거든. 이걸 믿어야만 어때요? 사람들이 결국은 헐값에 매도를 통해서 있는 자들이 어때요? 이것들을 쓸어 담겠죠. 여러분들이 2012년도, 11년도, 12년도, 14년도에 부동산 동향을 관련된 조사를 다 해보세요. 그때 누군가는 돈줍, 미분양, 미줍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정부가 양도세 몇 년간 면제라는 특단의 조치도 취했고, 여러분이 아는 것과 여러분이 아는 사실과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점만 아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냐? 지금 여러분들 이번에 헝다 사태, 헝다가 갖고 있는 은행 지분 1조 8천억 지분이 중국 채권단에 의해서 어때요? 매수가 돼서 확보가 됐죠. 그러면 이자를 낼 때마다 천 매덕이거든요. 그거를 열 몇 번 정도 낼 수 있는 돈이 확보된 거예요. 그러면 헝다 사태는 사실 거짓이었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그 기업들은 어때요? 그 나머지 1년 넘는 기간 동안 구조조정 열심히 하고 열심히 사업해서 살아남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던 거죠. 근데 마치 부도는 사실되는 것처럼 어때요? 올라가고 있죠. 예전에 시티은행도 망한다는 적이 있었어요. 언제? 2008년도에. 그때 버핏도 시티은행을 엄청 샀죠. 2008년도에 미국의 은행들 다 망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엄청난 투자가들이 은행을 잡아서 엄청난 수익을 얻었죠. 그러면 언젠가 헝다도 세계적인 기업들이 들어가서 어때요? 꽤 많은 지분 헐값에 인수해서 살아남으면 어때요? 꽤 큰 수익으로 돌아오겠죠. 그러니까 투자는 대중과 반대로 가는 것을 배우는 수업이야. 어떻게 보면. 모두가 그렇게 생각하는 걸 다르게 생각하는 그 힘을 보는 눈, 그리고 그 뚝심을 가지고 단기적인 아닌 중장기적으로 밀고 갈 수 있는 힘, 이걸 키우는 게 무지 중요하다. 근데 그러나 이런 건 좀 필요해요. 이런 건. 지수 대비 이렇게 마이너스 35%. 솔직히 이 부분에 대해서 지수가 35포인트가 밀렸다는 이야기는 종목에서 50%에서 80%까지 마이너스가 일시적으로 오는 거거든요. 종목에서는. 그러면 결국 우리가 하려는 이야기는 뭐죠? 조금만 이런 상황을 알아서 한 이때쯤에 해서 갖고 있는 물량의 한 30% 정도는 주식을 매도해서 현금을 확보해 두었다가 요때쯤에 좀 사두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이러려고 우리가 좀 공부하는 거지. 결국 이것조차도 어떻게 된다, 여러분? 회복이 된다. 그러니까 우리에 의한 이것은 공포에 의한 두려움이 아니라 더 많은 수량과 더 많은 지분을 확보하기 위한 기회를 잡기 위한 공부다. 대부분의 기술적 분석가들은 이게 마치 뭐라고 생각하냐면요. 망한다. 이 관념이 무지 강해요. 근데 망하기도 망하죠. 재무제표가 엉망인 기업들. 저번에 제가 올려드렸죠. 채팅방에서. 상장 폐지 예정된 기업이나 상장 폐지된 기업들 특징이 뭐예요? 안이 썩어 있다는 거죠. 그런 기업들은 이런 기업에 문 닫죠. 이런 시기에.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가보면 동트기 전이 가장 어둡다는 거예요. 21년 10월 지금 현재
아마 10월 중순 언저리까지는 끊임없이 온갖 이야기가 들려와서 여러분의 투자 심리를 흔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자꾸 통장에 있는 마이너스 계좌를 보게 한다, 안 보게 한다. 얼마나 좋아. 공부가 안 돼 있는 사람들이 자꾸 마이너스 계좌를 보게 만들어. 근데 문제는 3년 여유자금이라는 원칙을 어기고 투자한 사람은 그 전략에 의해서 무너집니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이미 지는 게임으로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식 투자에서 제일 1순위 중에 하나가 뭐냐면 투자 자금이 한계가 갖고 투자한 사람은 절대적으로 불리해요. 그래서 사고팔고 하는 데이 트레이더를 어때요? 많은 사람들이 전략을 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얼마나 욕심이 많냐면 투자가들이 내 계좌에 종목별로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20%를 이 꼴을 못 봐. 왜? 사자마자 무슨 논리가 있어요? 나는 무조건 플러스 5에서 플러스 50%가 나오고 싶은 거야. 요 심리는 무슨 말이냐? 내 딸과 내 아들은 태어나자마자 24개월 만에 밥값을 할 거다. 라고 우기는 엄마들하고 똑같아. 생후 24개월짜리가 돈을 버는 확률은 드물죠. 그죠? 그러니까 주식시장에서는 오랜 기간 동안 무슨 기간이 있다? 이것은 지극히 정상이다. 이해됐다, 이해 안 됐다. 근데 많은 세상의 주식책과 증권방송, 그리고 수많은 전문가들이 사자마자 수익 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아니, 그렇게 난 사람도 있어. 근데 그분들은 그거 하시면 돼. 근데 마치 고속도로로 말하면 8차선인데 시속 200으로 달리면서 그 고속도로에 있는 감시 카메라 있죠? 거기 앞 구간에서만 브레이크 걸고 나는 안 걸리고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겠다는 운전을 10년 동안 한 거야. 근데 어느 날부터 드론을 띄워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고 투자하는 행위는 결국 어떻게 된다? 스스로가 조바심으로 실패로 봉착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가봅시다. 코스피, 미국 나스닥. 당연히 수비 이렇게 조정받고 있잖아요. 여러분, 수비 조정을 받고 있으면 내 종목도 내리는 게 당연하다. 결국은 이런 기간에는 내 종목도 내 지수도 함께 떨어진다는 것을 인정하는 마음이 중요하다. 그러면 이럴 때 마음의 준비가 안 된 사람은 나의 계좌를 한 달 동안 안 본다. 이렇게 해서 금지령을 좀 내리세요. 그걸 본다고 해서 순식간에 올라가지도 않거든. 여러분이 막 계속 그걸 본다고 해서 계좌가 늘진 않아요.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거든요. 자, 그 다음 여기 보면 이게 참 희한합니다. 미스테리. 이게 뭐냐면 호주산 석탄 수입 금지를 내렸거든. 그리고 중국의 GDP가 떨어져. 지금 시진핑은 2023년도 동계올림픽도 잘해야 되고 연성장률 6%에서 7%를 올려야 되고 문제를 안고 있는 분이죠. 그죠? 근데 여러분이 시진핑인데 왜 굳이 이런 걸 할까? 봐. 공장들 다 지금 스톱하고 있잖아. 그러면 2030년도부터 화력을 줄이겠다고 발표를 한 다음에 한 5년 동안 여전히 화력을 어때요? 사용하면서 이쪽을 늘려야 될 거 아니야. 이 세상에는 우리가 모르는 그들이 있다. 그들이 결국은 지금 현재 전 세계 큰 자금들이 중국에서 우리 한국의 97년도, 96년도, 97년도 요때 많은 외국인들이 들어왔죠. 그러면 지금 중국도 똑같은 한국의 IMF처럼 글로벌 엄청난 자금들이 어때요? 세계를 지배한 그들이 중국을 양떡할게 제대로 해야 되겠죠. 여러분이 알고 있는 데이터와 세상의 데이터는 다를 수 있다. 그러면 저는 이 신호가 뭐다? 와우, 시진핑보다 파워가 훨씬 센 사람이 중국에 이런 조치를 풀지 못하게 만들고 있다. 그러면 이 사건은 제가 예상해 볼게요. 몇 달이 지나서 호주하고 화해를 하고 그리고 석탄을 수입하고 중국 경제가 공장이 정상적으로 돌아가게 되는 사건이 조만간에 일어날 것이다. 그 다음 지수 상승에 베팅한 개미, 이 사람이 단기적인 상황으로 베팅을 하니까 당하는 거죠. 중장기적 상승에 베팅은 맞아. 근데 단기 상승은 지금 현재 박스권이거든요. 박스권. 근데 한 번쯤 모든 투심을 급락시키는 언더슈팅을 준비하고 있다. 그래야 반대 매매가 극에 도달할 것이며 미수, 신용미수 등등등 그냥 각자 자기만의 이유로 급한 돈 가지고 투자했던 많은 투자가들을 세상의 꾼들은 어떻게 합니까? 아래쪽으로 하락 베팅을 통해서 파생 시장에서 수익을 극대화합니다. 선물, 옵션, 지수 선물 이런 것도 공매도를 이용해서 천문학적인 수익을 가져간다. 그러니까 꼬리가
머리를 움직이는 현상을 웨더덕 현상이라고 그래요. 웨이터 도그. 꼬리가 머리를 움직인다. 투기꾼들이, 국제 투기꾼들, 선물, 옵션, 파생, 외환 등등등 이들이 핵심 머리를 때림으로써 시장을 자기들이 유리한 방향으로 일시적으로 끌고 갈 수 있다. 아, 여기 공매도도 있네요. 공매도도. 머리가 되는 현물시장. 머리가 되는 현물시장에서 현물이 이렇게 가야 되는데, 현물이 가야 되는데 일시적으로 이렇게 내려버린다. 근데 어떤 심리를 주냐? 이것이 영원히 지속될 것 같은, 상당히 오랜 기간 지속될 것 같은 그런 유도를 강력하게 합니다. 하지만 결국 시장은 야금야금 다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게 뭐예요? 주식을 가지고 수익으로 생활비를 벌려고 하는 사람은 스스로 몸에 기름을 뿌려놓고 들어간 것과 같다. 여러분이 건강관리 잘해서 주식이, 여러분 계좌가 일시적으로 이렇게 마이너스가 심해질 때, 이 구간에, 이때 정말 다들 힘들죠. 하지만 이때 적극적으로 어때요? 한 주, 두 주, 10주, 100주를 사놓으면은 나중에 이렇게 됐을 때 상당히 결과가 좋다. 자, 그 다음. 왜 여러분이 기회가 좋냐? ETF 구조를 좀 알아야 돼요, 여러분. ETF는 그쪽 업종에 있는 종목들이 한 100개가 있다. 그러면 증권사에서 이 중에서 핵심이 되는 종목들을 동일하게 사는 게 아니야. 1, 2, 3위에 더 많이 삽니다. 그리고 나머지를 해서 하나의 지수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부도 확률도 별로 많지 않고. 근데 이 말 뜻은 뭐야? 앞으로 이게 계속 늘어난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저가 매수할 수 있는 주체들이 늘어난다는 이야기야. 그러면 증시가 하락을 막아주는 역할이 ETF에서 가능하다. 지금에 있는 미국 주식은 2008년도부터 지속적으로 올라왔다. 그런데 앞으로도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감나무가 25m짜리가 있다면 나는 지금의 미국 시장이 20m에서 21m이지 않을까. 그런데 우리나라의 대다수의 개미들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어요? 서학개미는 이쪽에 있는, 전 세계 서학개미들은 다 이쪽으로 가고 있는데 여기 있는 애들은 지금 이쪽으로 가고 있는 것 같다. 반대의 포지션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다. 이해됐어요? 이해 안 됐어요? 물론 지금은 일시적으로 올라가고 있으니까 역시 미국이야. 역시 나스닥이야. 역시 미국이 세계 1위야. 이런 심리를 계속 심어줘야 엄청난 물량을 그들이 사줄 거 아니야. 그에 반해서 홍콩 항생지수는 감나무로 따지면 지금 현재 한 5m인 것 같다. 그러면 앞으로 20m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미 바이든 정부가 그 기업들의 법인세를 트럼프 때는 20%였는데 지금 27%를 올렸거든요. 미국에 있는 은행이 금리를 올리면 전 세계 모든 은행이 올릴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날에 투자한 자금들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그걸 빠져나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때요? 동일하게 금리를 올립니다. 이게 돈의 속성이에요.